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숏 커버링이 전환되는 모습을 그려나가줬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지적 요소였던 정치적 불확실성 역시도 4월 4일 11시로 판결 일정이 공개가 됐죠.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율은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다가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다는 점 역시도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양시장이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할까요? 저희 마켓디너와 함께 똑똑한 전략 세워가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히든 종목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이 있으신 부분들 저희가 속 시원히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38 광기법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오늘은 다행히 그동안에는 조금 이제 우리 파트너님이 오실 때면 시장이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좋습니다. 저승사자라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나오면 이제 안 좋아진다. 네. 근데 이제 징크스가 좀 깨졌죠. 네. 오늘 좀 오랜만에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뭐 이제 시장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꽤 심하게 또 폭락을 했어요. 심하게 폭락을 했는데 변동성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뭐 변동성이 큰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폭탄을 자꾸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트럼프는 똥볼을 차고 있다. 그 똥볼을 언제 멈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계속 똥볼을 찰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성향상 이게 한번 밀어붙이면은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고 또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이 권력이나 명예욕 또 자기 과시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자꾸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뭐 당장은 이게 관세를 뭐 철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카드로 쓰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또 내일부터 이제 상호 관세도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금 가장 우려할 부분은 이제 미국의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 정치적 불안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지금 여러 이제 우리가 불안 요소도 있죠. 뭐 대응도 지금 못 하고 있고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대응이 안 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이슈가 있는데 오늘 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 예고가 딱 나왔습니다. 이제 결정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4월 4일이 이제 디데이가 됐죠. 그래서 이제 3거래일 연속 폭락을 했지만은 이제 뭐 투매 양상이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오늘은 조금 거치는 양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막 이렇게 바로 반전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장은 미장하고의 동조하는 되지만은 가격적인 매력은 미국 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1월, 2월, 3월 달까지의 그 폭락장을 보면은 폭락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 공통분모예요. 2월 달에도 70 몇 포인트 폭락하고 나서 거기서 2주 동안 이제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3월 달에도 마찬가지. 3월 달에도 폭락하고 나서 또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이제 4월 달은 이제 첫 스타트에 이제 바로 반등을 했는데 지금 3거래일 동안 보면은 지금 연속 투매 양상이 좀 나오면서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좀 빠졌죠. 뭐 공매도 이슈도 또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 심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모르면 모르겠는데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내성이 어느 정도 생길 거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4월 한 중반 정도 지나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트럼프가 계속 관세 던지는 부분은 좀 내성이 생길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 이제 국내는 이제 변곡점이 이번 주에 생길 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일단 결정이 나잖아요. 그럼 정치적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됩니다. 가장 큰 거예요, 사실. 가장 큰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로서는 이 정치적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되면은
과거 사례로 보면 사실 박근혜 그 전 대통령 때도 사실 정치적 불안 요소가 꽤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되다가 그게 해소가 되니까 그때부터 불장이 형성됐어요. 뭐 양상이 뭐 비교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정치적 불안 요소가 하나가 제거가 된다면 시장은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 상방을 보니까 한 1,500원대까지는 아직 상방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3거래 연속 지금 순매도거든요. 그 이틀 동안 이제 2조 넘게, 2조 한 4천억 이상 순매도 지금 포지션 잡죠. 왜냐하면 한 차선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그나마 다행히 이제 기관들이 좀 방어를 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판 역할을 좀 해줄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연기금 주식 비중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빠질 때마다 아마 연기금은 담아갈 거라고 보입니다. 주식 비중을 이제 하락시에 늘려나가면 올해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여튼 단기적으로는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빠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겁을 내면 안 되는 구간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스닥이 작년 8월 달에 폭락한 저점이 정확하게 15,700포인트예요. 근데 아직은 바닥을 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도 이제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차트를 지금 잠깐만 좀 미장을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2만 포인트 이상에서 박스권 만들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점이 없어요, 사실. 없기 때문에 작년 8월 기준 저점이 방금 얘기했듯이 15,700포인트대거든요. 한 16,000포인트 되죠.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이달 안에는 어느 정도 바닥의 윤곽이 나올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데 이게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진바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장이 2, 3일 급등이 반등이 나오면 이제 바닥 쳤구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도 마찬가지로 미장을 따라가진 않지만은 미장이 단기적으로 며칠 급등했다고 해서 우리 장이 같이 막 연동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좀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환율 부분하고 그다음 이제 외국인들 매도 공세 이거는 뭐 환율이 급등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대신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가세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저는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아까 정치적 불확인 요소가 일단은 이번 주 안에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것만 해소돼도 상당히 시장은 좀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미장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 턴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60일선이 꺾였잖아요.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여기 60일선이 꺾여 있는 상황. 60일선이 꺾이고 지금 120선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이건 뭐냐면 중장기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중장기 하락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이미. 근데 3월 초반부터 나왔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반등은 다 가바닥이에요. 미국장은. 근데 이제 빅테크주들을 조금 살펴본다면은 이제 빅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는 그래도 하방 경직을 좀 100달러에서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차트로 보면. 다만 이제 저 60일선을 뚫고 130달러, 140달러 가기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엔비디아를 봐야 되는 이유는 미국의 주도주가 이제 엔비디아예요. 애플도 있지만은 작년에 가장 주도를 했던 종목이 이제 엔비디아고 그다음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로 210달러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10달러를 내려가서 깨더라도 200달러 안짝에서는 바닥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바닥을 치면은 V자 턴을 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대체로 V자 턴을 안 해요. 이렇게 찌글찌글 박스를 만들어요. 진바닥을 만들어도. 거기서 저점을 2번, 3번 형성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턴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 감안한다면, 한 5월, 6월 정도까지는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 기간까지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더 지나야 된다. 미국이 이제 바닥을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국은 관세를 멈추고 이제 본격적인 협상으로 들어갈 때가 어느 시점이 되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관세를 올림으로써 물가가 지금 들썩들썩하니까 여론이 안 좋거든요. 여론이 안 좋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이번에 이제 그걸 감내하고 갈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트럼프가 여론에 만약에 문매를 맞는다면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또 좀 강성이기 때문에 당장은 관세를 철회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는 시간이 더 지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장은 어쨌든 이번 주에 지나고 나서는 좋은 기회가 또 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도 이렇게 1등급 가는 대장주를 좀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은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해 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답장 확인하시면서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국생명과학.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파트너님께서 어떻게 지금은 또 생각하시는지 몇 주 사이에 마음이 또 바뀌셨을 수도 있잖아요. 파트너님께서 일주일 만에 이 마음이 바뀌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마음은 안 바뀌었어요. M83은 사실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못 시켜드렸어요. 대신 그 히든으로 하고 나서 한 15% 정도 올라갔다가 2만 원을 못 들어서 시장이 폭락하면서 같이 이제 주저앉아 버린 거고, 오늘 이제 동국이 장중에 16%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 이후부터 보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는 건 이제 거래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거래가 죽었다는 거예요. 거래가. 근데 이제 3월 18일 날 보면 거래량이 한 번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근데 그것도 이제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래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120만 주. 그래서 제가 10,000원 이하 조정을 좀 염두를 했었거든요. 예상대로 10,000원 이하 조정인데 조금 더 빠졌죠. 오늘 어제 같은 경우 9,100원대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동국생명과학은 동국제약의 계열사면서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서도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들은 실적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실적이 나온 회사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건가 그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기업은 실적이 좋습니다. 3년 연속 영업이익도 계속 나오고 실적도 늘고 매출도 늘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가격 매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N자 모양이 제가 이제 그때 제시한 게 9,900원에서 10,000원 사이를 제시를 했는데 이번 주에 빠졌을 때 샀으면은 좋았죠. 그죠? N자가 분명히 여기서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공모가가 9,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모가까지 거의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매력은 좋다. 가격 매력은 좋은데 오늘 16%또 급등하다가 윗꼬리를 좀 달았죠. 그러면 이제 눌림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여전히 중기 보유를 해야 됩니다. 조용제 쪽에 시장 점유율 1위고 또 제가 얘기했듯이 뭐 철분 함유한 또 조용제 또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인벤토리 제약하고 그 외에 이제 실적도 올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가 9,000원대니까 이거는 가격 매력이 좋으니까 지금 9,000원대에서 조정받는 거는 그냥 눈 감고 가져가시면 좋은 수익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중기 보유 하셔야 돼요. 단기로 오늘 급등했다고 해서 바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정 시에 담아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AS 종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들 말고도 또 우리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섹터들,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세밀하게 잘 잡아주시니까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오늘은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정치적인 불안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헌재에서 이제 선고일을 지정을 했잖아요. 4월 4일 11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이제 거기에 이제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사실은 그냥 얘기하면 좀 투기적인 부분이에요. 거의 도박에 가까워요. 근데 또 안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도 굉장히 지금 3월달 이후에 안 좋았지만은 거기서 폭발적인 시세를 낸 거는 지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관세 폭탄은 이제 다 알아요. 이제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달 이상 그 관세 맨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 폭탄을 던져도 이제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할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슈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이슈는 작년 이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특히 이제 12월 계엄 이후에 한 4개월 동안 정치적 불안감이잖아요. 이게 해소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 시장도 상당히 안정화되고 투기성이 강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있잖아요. 이제 시나리오죠. 기각이 된다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죠. 그래도 이제 전국은 안정이 돼요. 물론 뭐 반발이 심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공석이든 리더가 다시 복귀를 하면 전국이 안정이 되고, 탄핵이 돼도 전국이 안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불안감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는 어쨌든 이제 불안감이 해소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쨌든 정치적 이슈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4월 4일 선거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이제 무죄로 판정이 나면서 이재명 대표들이 또 올상학가 터졌어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정치적 이슈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각이 될지 탄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건 탄핵이 된다면 조기 대선으로 가버려요. 뭐 그건 확실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기 대선으로 가면 이제 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다음 이제 여당에서도 여권의 유력 주자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냥 나오겠어요? 공약이나 정책을 들고 나오잖아요. 공약이나 그럼 거기서 활발하게 테마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을 확률이 높아요. 그걸 안 하면은 다른 걸로도 물론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우리는 폭발적인 수익을 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특히 개별주 하신 분들은, 개별주나 테마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가가 폭발적인 수익을 내야지, 뭐 찔끔찔끔 올라가는 거,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찔끔찔끔 올라가면 좋지만 그런 것도 요즘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팍 터트리고 수익 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이슈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시장도 안정되고, 그리고 이제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버리면 조기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정치 관련 이제 정치 테마가 아니라 정책 테마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정책 테마, 그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선점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투기성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정치 테마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치 테마 종목들을 집어주셨는데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굉장히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조기 대선으로 갈지 아니면 조기 대선은 안 갈 수도 있지만은 자금들이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렸어요. 이미 상반기에 많이 몰렸어요. 근데 시세들이 많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터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을 조금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리고 4월 4일 선거가 나면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은 또 이제 폭락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2, 3일 동안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정책 테마는 또 달라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 테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장급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제가 3월 말, 그러니까 3월 말이 아니라 2월 말을 돼서 3월 초에 여기 마켓에서 정치 테마를 한번 다뤘어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테마주에 대한 얘기도 했고 대장이 어떤 거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차트 설명해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그 이재명 테마주들이 사실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장급 몇몇 종목들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선정을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대장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치적으로도 뭐 맥점을 잡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데 하나씩 좀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정치 테마는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엮이냐면 일단은 학연, 지연, 혈연, 이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예요. 학연은 자기 학교, 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동문,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지연은 이제 지역적인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데, 뭐 고향에서 살았는데 그 고향에 뭐 본사가 있다든지 공장이 있다든지 소재지. 그다음 뭐 혈연 다시들 친인척 관계. 예. 그 외에도 이제 안면 일식이 이제 안면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엮여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 테마는 그냥 스치면은 그냥 엮이는 거예요. 그냥 스치면.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엮이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강력한 게 그래도 뭐냐면 아무래도 그 혈연 관계가 가장 강력하겠죠. 그죠? 혈연이나 동문, 학교 동문, 학교의 선후배 관계. 물론 이제 동문이라고 해서 얼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이제 그 관계에서 좀 끈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좀 엮여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종목은 대장이 사실 이재명 대장은 이제 오리엔트 전공이에요. 그거는 제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도 한번 여기서 판서로 서서 차트 분석도 해드렸어요. 분명히 제 기억으로 마켓에서 해드렸습니다. 이게 대장이다. 그 다음 이제 동신건설이 또 있습니다. 동신건설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오리엔트 바이오. 왜냐면 이제 오리엔트 전공하고 오리엔트 바이오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예전에 시계 공장, 오리엔트 시계에서 일을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엮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동신건설은 이재명 대표 분이 안동 출신이에요. 안동에 이제 그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성남시장 할 때 이제 이번 주에 형제그룹주들이 막 급등했거든요. 형제그룹주들이 급등한 거는 성남시장을 재직할 때 무상교복, 무상급식, 그거를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형제엘리트가 교복도 만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형제글로벌로 막 상한가를 4방에 낮췄단 말이에요. 형제 IC도 급등했고, 그 외에 이제 에이텍, 그 다음 수산 INT, 그런 것들은 과거에 성남시장 재직할 때 성남에 또 본점이 있거나 거기에 회사가 있던 그런 거에 엮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 고향, 그 다음 동문, 그런 쪽으로 다 엮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열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 몇 개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제일 센 게 오리엔트 전공이 대장이고, 그 다음 이제 고향 아까 얘기했던 동신건설, 그 외에 이제 오리엔트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테마의 1등급 대장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등급 대장의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파트너님.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눈도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또 보면 될까요? 이제 실전에서 사실은 이제 뭐 테마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폭발력은 현재로는 테마가 제일 세요. 특히나 정치적인 이슈를 가진 테마들이 제일 세고, 우리가 이제 조금 손쉽게 공략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그 저희 패밀리 분들하고 공략 포인트 잡았던 거 몇몇 종목을 좀 선정을 해서 차트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D&D 파마텍이라고 있어요. D&D 파마텍은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64,000원까지 고점을 쳤죠. 이게 이제 N자 조정이, 보세요. N자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고점을 치면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N자 패턴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64,000원에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120일 아래에서 N자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N자가 완성됐다고 해서 폭발력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D&D 파마텍은 메시라고 해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기술 이전권이 있어요. 기술 이전권이 있는 것들은 조금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이제 N자로 저점만 잘 잡히면 또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질 때 또 타이밍을 잡으면 돼요. 근데 2월 달에 한번 공략을 잡았어요. 여기서 N자로 잡아서 한 10몇 프로 수익을 내고 나왔던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빠지면은 또 한번 공략 포인트가 또 나오기 때문에 N자 자리를 잘 노리면 뭐 지금 박스권이 이제 6만 원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 10% 이상 올라오면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빠질 때 잡아서 10% 이상 올라오면 팔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면 6만 원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저점에서 잡아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D&D 파마텍.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오름 테라피틱이라고 있어요. 신규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처음에 이제 등록하고 나서 팡 터졌어요. 사학과 두 방에서 나왔어요, 이게. 그리고 쫙 N자로 이렇게 지금 N자가 여기서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슈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수출권을 벌써 1억 8천만 달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일스톤 로열티가 들어와요. 올해도 아마 기술 수출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높은 거지. 5천억이 넘는데 4만 2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N자가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오늘도 급등했는데 이런 자리들을 훼손을 안 하면 이제 여기서 눌리는 자리에서 들어가도 예? 파동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서 처음에 등록하고 나서 이 물량들이 안 빠져나갔어요. 상당히 거래량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 시세가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급등 시에 포인트 잡지 말고 이제 N자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기다리면 하루 이틀 나옵니다. 조정이 하루 이틀 나올 때 그때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35,000원짜리는 당장은 아마 못 갈 거고 여기 직전 때 한 31,000원이나 2,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시에 편입해도 될 만한 구간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패밀리 분들하고 한번 들어가서 또 수익을 봤던 종목이에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신규 종목인데 서울보증보험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처음에 등록하고 급등했죠.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마찬가지로 N자가 이렇게 완성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터졌죠. 그러면 이 자리를 훼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훼손을 안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안 빠져나갔어요. 4만 원 그 돌파할 때 물량이 크게 들어왔잖아요. 이 물량들이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조정 시에 잡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흑산병, 여기 음봉이 3개 나왔잖아요. 근데 안 빠지잖아요. 원래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흑산병이 나올 때 뭐예요? 매도 시그널이잖아요. 근데 실전에서는 매수를 해야 돼요. 흑산병 이상이 나오면 매수를 해야 돼요. 물량들이 안 빠져나간 거에 한해서 물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서울보증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편입해서 또 한 번 파동이 나온다면 38,000원, 9,000원 정도는 또 파동을 낼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저가에 조정 시에 편입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짧게 볼 수 있는 정치 테마 주들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 우리 마켓에서만 특별히 공개해 주신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가격선에서 사야 되지? 어느 가격선에서 팔아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럴 때면은 우리 주도신공 패밀리가 되어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속임수가 많아요. 사실은 차트는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다 속이는 건데 그 속이는 포인트를 잘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N파동, 이게 이제 오리엔트 전공인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제가 그때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 자리. 요때. 왜냐면 여기서 이제 N자가 이렇게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N자 포인트가 여기서 완성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항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고점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점대 그 근처 가면 저항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눌러요.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튀어나갔죠. 또 튀어나갔죠. 그리고 나서 또 빠졌어요.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분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여기서 상한가 파동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특징을 보면 우리가 이제 테마잖아요. 테마의 1등 대장이에요. 오리엔트 전공이. 왜냐? 가장 세게 터졌기 때문에. 가장 세게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주는 실적주나 가치주하고 그 판단이 다릅니다. 분석 기준이 달라요. 뭐 실적이나 가치주들은 저평가, 뭐 저PBR, 그다음 자산가치, 성장성, 뭐 그런 내재 가치 그런 걸 판단하지만 우리가 테마주는 그거하고 달라요.
예? 파동이 얼마나 세게 나왔느냐, 애난급이냐, 1등 대장급이냐, 그걸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슈가 남아 있느냐, 그러면 이슈가 남아 있죠 지금. 물론 이제 4월 4일 날 이제 선고가 되면 그럼 폭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4일 이후까지 들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예, 또 한 번 이렇게 파동이 또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저점을 훼손을 안 시킨다는 얘기죠. 예, 훼손을 안 시킨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파동이 될 거예요. 예, 4월 4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선고가 나오면 그게 이제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스럽지만 근데 우리가 선점하기는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연속 상한가를 때렸기 때문에 사실 선점하기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충분히 선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충분히 선점할 수 있습니다. 다 조종을 좋기 때문에. 근데 1등 대장주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종이 짧아요. 조종이 짧다. 보통 3일을 잘 안 넘어가요. 3일을 잘 안 넘어가요. 여기서도 사실은 조종을 길게 주긴 했지만 실제로 연속 3일을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3일 내려가고 반등 주고 3일 뭐 이틀 내려가고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갔지.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센 파동을 줄 때는 예, 여기서 3일 이상 안 내려가요. 다 3일 안에. 그러니까 그게 1등 대장주의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얘기했듯이 다 트릭을 써요. 그러니까 N자로 트릭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1등 대장주만 타켓을 잡고 조종 시에 이틀, 3일 빠지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다음부터 차트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차트가 필요 없습니다. 자, 어쨌든 또 대박이 터졌어요. 마켓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라서 점검을 해드리고 이제 이재명 테마는 사실 많아요. 많은데 예, 오늘도 동신건설도 이제 상한가 나왔죠. 경북 안동 출신이시잖아요. 그 안동 지역에 있다고 해서 자, 마찬가지로 N자, 예, N자를 그렸죠. 예, 아이고, 화면이 또 예, 잠깐 화면을 좀 키울게요. 예, 이렇게 보면 자, 딱 봐도 전부 N 패턴이잖아요. 딱 보면.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나고 나면 N자가 완성이 된 자리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N자 완성이 됐잖아요. 저번 주에 상한가 또 터졌어요. 그죠? 상한가 터졌는데 흑산병이잖아요. 이 흑산병. 흑산병을 주고 또 가잖아요. N자 모양. 결국은 이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1등급의 대장주들은 반드시 N자로 꺾으면서 다 속이는 거야. 예, 속임수 구간이야. 다 트릭 구간이야. 이 트릭 구간에서 여러분들 잡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급등시에 따라잡으면 수익률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거든요.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종 시에 이렇게 이틀에서 3일 정도 음봉이 떨어지면 매도 시그널이 아닙니다. 예, 매수를 해야 돼요. 예, 1등 대장급들 예, 매수를 해야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M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예, M 패턴이 또 나왔는데 지금 이제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 상한가에 다음 날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따라잡으면 또 물릴 수도 있어요. 예,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고점대를 완전히 넘어가진 않았죠. 예,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또 빠지면은 예를 들어서 음봉이 한 2개 이상 붙으면 단타로 한번 들어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동신건설 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여러분들 이스타코라고 있어요. 이스타코. 이게 비슷해요, 사실. 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예. 이스타코도 N자. 예,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 급등이 터졌는데 N자 모양이 여기서 완성이 됐어요. 전부 보면은 61선 이하에서 완성이 됐어요. 이번에 공통분모가 61선을 예, 기준으로 해서 깼잖아요. 근데 깨도 많이 안 깨요. 깨도 중요한 게 많이 안 깬다. 많이 안 깨. 왜? 일부러 이제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겁을 주려고, 겁 주려고 의도적으로 빼는 거야. 근데 의도적으로 빼놓고 나서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안 줘요. 왜냐면 막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단타를 치기가 좋거든요. 거래량이 막 터지면. 근데 고점을 치고 쫙 빠지면서 거래량이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아 이거 안 가겠구나 하고 잘 사질 않아요. 사질 않는다고. 근데 그럴 때 선점하기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결국 마찬가지로
예, 겁주려고 60일선 살짝 깼죠. 근데 깊게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일선을 깨면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회복력이에요. 회복력. 무슨 얘기냐면 회복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를 보시면 돼. 그 당시에 깨질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아 얘가 회복을 했구나가 보이거든요. 아 얘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회복을 했네? 그러면은 그거는 속임수야, 속임수. 속임수. 근데 회복을 안 해. 일주일 지났는데도 회복을 안 하고 2주가 지났는데도 회복을 안 하고 3주가 지났는데도 회복을 안 해. 그러면은 그거는 속임수가 아니죠. 예. 물론 의도적으로 손절을 유도해서 주가를 계속 빼가지고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나서 터트릴 수도 있지만 예? 대부분 속이는 것들은 이게 겁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개인들 못 따라 들어오고 단타 물량들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죽으면 단타 물량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개인 물량은 따라 들어올 수는 있지만 단타 치라고는 안 들어와요. 이게 항상 보면 거래가 막 이렇게 터질 때 단타들이 들어와요. 이렇게 막 터질 때 응? 여기서 이럴 때 하루 이틀 단타 치려고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어? 그래도 최소한 내가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뭐 3주든 들고 가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예? 중장기 투자는 아니더라도 스윙 관점으로 1, 2주, 2, 3주 정도 들고 가서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잡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겁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회복력을 보면 돼. 예? 단순해요. 60선 깼구나. 아, 근데 그럼 60선 깨고 나서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회복을 늦게 해주잖아요? 그럼 그건 매수하지 마세요. 회복을 늦게 해주면 매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력이 들어가 있어도 일부러 2달, 석 달, 넉 달 눌렀다가 터트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 여기서 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요 물려있는 물량들을 예? 손절을 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빼가지고 물량들을 털게끔 만들려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부러 겁주려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일주일이나 늦어도 2주 안에 다 회복합니다. 예. 그 회복을 했어요. 그죠? 2주 안 걸렸어요. 예, 보세요. 여기서 깼잖아요. 예, 깼는데 딱 일주일 안에 회복했잖아요. 예, 일주일 안에 회복했어요. 이건 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르잖아요. 이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안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서는 충분히 알죠. 우리가 2월달 벌써 지금 4월달인데 아 이제 아는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일부러 또 깨는구나. 그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상한가 또 나왔죠. 그럼 일부러 한 거죠. 이미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부러 깨고 저렇게 의도적으로 깼다. 그래서 아까 저기지 회복력. 자, 그러면 이제 상한가가 나왔으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저 고점대가 또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음봉 3개 줬잖아요. 예, 오늘 상한가 나왔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음봉이 2-3개 이상 떨어지면 또 한 번 또 파동을 또 내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를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관련 테마주예요. 예, 이스트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사실 이재명 관련 주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히든을 제가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테마주예요. 히든이 뭐냐면 토탈 소프트라고 있어요. 토탈 소프트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방송 나오기 전에 대본을 오전에 제가 넘겼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전에 넘겼을 때 오늘 지금 장중에 25%가 넘게 급등했거든요. 오늘 이제 화요일 날 제가 방송팀에 오전에 대본을 이 토탈 소프트를 넘겼을 때 마이너스 3%였어요. 마이너스 3%였어요. 근데 25%가 왜 터졌냐면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헌재에서 선고일을 결정을 해서 고지를 했잖아요. 4월 4일 11시에. 그러면서 마이너스 3%에서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종목을 사실은 변경을 할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송팀에 대본을 넘기고 이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데 자, 이 기업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실적이 괜찮아요. 전년도부에서 영업이익이 한 44% 정도 늘었어요. 근데 실적주보다는 이재명 테마주로 타요. 왜? 항만 해역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 항만 쪽에 해역 쪽에 소프트웨어 공급을 해요. 항만 물류 쪽에.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보니까 공급 계약서도 한 96억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그 매출액 한 50% 이상 매출액이 벌써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대규모 공급 계약서도 따고 그래서 올해 실적도 괜찮을 거라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테마에 토탈소프트가 탄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많이 안 알려졌는데 예? 많이 안 알려졌는데 왜냐면 이제 대표가 이재명 대표분이 중앙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대표가 중앙대 출신이에요. 동문이죠. 그래서 엮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서 고점 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N자가 여기서 이것도 살짝 60일선 깼는데 여기 일주일도 안 돼서 이게 회복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60일 깼죠. 근데 이제 저번 주에 또 상한가 나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죄 판결 나면서 자, 이제 오늘 어쨌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잡지 말고 여기서 음봉이 이제 두세 개가 만약에 발생된다. 예? 여기서 포인트가 지금 음봉이 3개 발생되고 나서 터뜨렸단 말이에요. 상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봉에서 3개 정도, 2개, 3개 정도 나오면 저점 한번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빠르면은 이제 만약에 선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탄핵이 나온다면 또 한번 급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테마주로 타긴 하는데 기업 내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수익 관점으로 봐도 된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 거예요. 아쉬운 거는 오늘 만약에 급등을 안 했다면 내일 바로 음봉에서 또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좀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토탈소프트. 자, 매수가는 지금 제가 좀 폭을 넓게 잡아야 돼요. 오늘 급등을 안 했으면은 한 9,000원 전후로 잡겠는데 예? 좀 폭을 넓게 해서 예? 일단은 손절 라인을 좀 폭을 한 7,000원 정도 잡고요. 예? 7,000원 정도 잡고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폭을 좀 넓게 잡겠습니다. 오늘 급등 안 했으면 바로 내일 음봉 나오면 좀 들어가라고 하겠는데 그리고 목표가는 저기 이제 고점이 14,000원인데 조금 짧게 잡겠어요. 오늘 급등을 안 했으면은 한 12,000원, 13,000원까지 잡아도 되는데 좀 짧게 목표가를 11,000원 정도로 11,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선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밴드는 조금 조정 나올 때 기다렸다가 편입을 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000원 이하로 내려면 여기 저기 6,700원 정도를 손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왕중왕 종목을 이렇게 좀 가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토탈소프트 나도 좀 관심이 간다. 지금부터 딱 잡아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은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도신공 패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